여러분, 오늘 다룰 종목이죠. 솔리드 파워, 티커로는 SLDP. 이것 때문에 정말 밤잠 설치신 우리 서학개미 분들 많으실 겁니다. 9월에 갑자기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회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그 딜레마의 핵심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마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9월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 모양이냐?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여기 9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거의 10%나 빠졌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닙니다.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평소보다 무려 4배, 300%가 넘는 1,0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게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던진 그런 패닉셀링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판을 뒤흔들 만한 정말 큰 게 터졌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네, 그 폭풍의 눈, 그 핵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였죠. 시장에서 이만큼의 돈을 끌어오겠다는 소식 하나에 투자 심리가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유상증자랑은 조금 달라요. ATM 오퍼링, 즉 시장가 발행이라는 방식인데요. 뭐냐면요, 한 방에 쾅 하고 물량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라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은 것처럼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쓱쓱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저 수도꼭지에서 언제 또 주식이 콸콸 쏟아져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가 조달하려는 금액 최대 1억 5천만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인 거냐면요, 당시 솔리드 파워 시가총액의 거의 20%가 넘는 돈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 운영자금이 좀 필요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우리 이 돈 없으면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하는 비상 사이렌을 울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불러온 가장 큰 공포, 바로 이 숫자 20%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지분 희석입니다. 쉽게 비유해볼까요? 우리가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각자의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나눠 먹을 사람은 20%나 늘어난 거죠.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주각은 당연히 작아지죠. 내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딱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최대 3,800만 주라는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아이고, 내 주식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고, 이게 바로 투매로 이어진 겁니다. 아니, 그럼 회사는 왜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통장이 말 그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솔리드 파워가 1년에 태우는 돈이 얼마냐면 무려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캐시번이라고 하죠. 돈 태우는 속도가 이 정도니까 이대로 가면 금고가 바닥나는 건 진짜 시간 문제였던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돈을 구해와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소식이 터지자마자 시장 반응은 어땠을까요? 볼 것도 없었죠. 아주 즉각적이고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지분 희석, 이 네 글자가 그냥 공포의 주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실제로 해외 주식 커뮤니티, 레딧 같은 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사용자가 이런 글을 올렸죠. 야, 이거 신주가 3,500만 주나 풀리면 주가는 그냥 박살나는 거야. 단순히 주가 하락을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물량 폭탄이 앞으로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비관론이 시장을 그냥 확 지배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서는 더 뼈아픈 말이 나왔습니다. 지분 희석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논리가 깨졌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투자 논리가 깨졌다는 건요, 이 회사의 미래, 그 성장 스토리를 믿고 돈을 넣었던 장기 투자자들마저 이건 아니다 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신뢰의 기반이 흔들려 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솔리드 파워가 정말 나쁜 회사처럼 보이죠? 주지들 뒤통수나 치고. 근데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 관점을 180도 바꿔서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분명 최악의 악재였지만 회사한테는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필요하게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인 고통이냐, 장기적인 생존이냐. 회사는 후자를 택한 거죠. 당장 주가 박살나고 주주들한테 욕먹는 이 아픔을 감수하는 대신에 회사는 앞으로 2년, 3년은 더 버틸 수 있는 생명줄을 얻은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 계속하고 더 중요한 건 SK온이나 BMW 같은 핵심 파트너들한테 우리 아직 안 죽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갑시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 2천억 원, 이 큰 돈을 받아서 그냥 버티기만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가 내놓은 계획을 보면 꽤 명확해요. 물론 직원들 월급 주고 운영비 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상용화의 핵심인 SP2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 데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BMW나 SK온 같은 파트너들이랑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한 투자거든요. 이건 그냥 생존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베팅, 승부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봅시다. 그래서 솔리드 파워에 투자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죠. 소위 말하는 템베거 아니면 휴지 조각, 10배 먹거나 아니면 영원이 되거나 딱 그 게임인 겁니다. 솔리드 파워를 둘러싼 바깥 세상도 만만치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퀀텀스케이프나 중국의 거대 기업 CATL 같은 정말 쟁쟁한 괴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우리 기술이 최고라고 증명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요, 이 세 가지 핵심 리스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번처럼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지분 희석 리스크. 둘째, 전기차 시장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시장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시한폭탄, 현금 소진 리스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세 가지 리스크를 전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희망을 거는 이유. 바로 이 상용화 로드맵 때문이겠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26년에는 파트너들한테 시제품을 공급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 머나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아직도 몇 년은 더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솔리드 파워는 주주들의 피눈물이라는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생존이라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장기적인 미래에 베팅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번 결정이 회사를 구원할 신의 한 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침몰하는 배의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요? 그 정답은 앞으로 우리 각자의 궤적어 보여주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